요즘 뉴스 보시면 어떠세요? 솔직히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오르고 매일 무슨 일이 터졌다고 난리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알림에 무슨 위기가 또 생겼다고 뜨고 저녁 뉴스를 틀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괜찮은 걸까?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지금도 녹고 있는 건 아닐까?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이러다 다 날리는 거 아닌가?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안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요즘 주변 분들 만나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뉴스 보기가 무섭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뉴스가 전하는 불안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뉴스에서는 분명히 큰일이라고 하는데 돈은 반대로 움직인다니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뉴스는 무서운 이야기부터 꺼내놓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요. 클릭을 해야 하고 시청률이 나와야 하니까 자극적인 것을 앞에 내세웁니다. 역대급 위기, 초비상 상황, 이런 제목이 붙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정작 큰 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십조 원을 굴리는 사람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투자처를 찾는 자금들, 이런 돈들은 뉴스 헤드라인 보고 겁먹지 않습니다. 숫자를 봅니다. 구조를 봅니다. 이익이 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계 자금이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설이 나오는데 정작 글로벌 자금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세상에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왜 지금 한국이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뉴스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돈의 진짜 움직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는지, 어떻게 뉴스를 걸러서 봐야 하는지 그것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권유 아닙니다. 종목 추천도 아닙니다. 다만 뉴스만 보고 불안하신 분들께 조금 다른 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은 모르기 때문에 커지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나실 때쯤이면 막연한 걱정은 좀 덜어지실 겁니다. 적어도 뉴스 볼 때 덜 흔들리시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듣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두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불안해진다고요. 예전엔 그래도 뉴스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정리가 됐는데 요즘은 볼수록 더 모르겠다는 겁니다. 환율이 얼마를 찍었다. 증시가 얼마나 빠졌다. 어디서 또 위기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하세요.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고 하면 그래서 내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무섭다는 느낌만 남고 정작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요. 그게 더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요즘 뉴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조회수가 곧 돈이 되는 시대니까 차분하게 설명하는 뉴스보다 큰일 났다, 역대급이다, 초비상이다, 이런 뉴스가 먼저 뜹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뉴스를
더 위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뉴스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해서 경제가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만 쌓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뉴스를 끄면 괜찮다가도 틀면 다시 불안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뉴스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지켜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건 경제가 진짜 나빠서가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만 계속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살기 팍팍한 건 사실입니다. 장 보러 가면 10,000원이 금방 나가고 외식 한번 하려면 두 사람이 5만 원은 기본이에요. 과일 하나 사려고 해도 가격표 보고 손을 거두게 됩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얼마예요? 배추가 얼마고요?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다는 게 뉴스가 아니라 생활에서 매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달걀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다고 난리였어요. 유럽에서는 난방비가 올라서 겨울에 집에서 패딩을 입고 지내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30년 만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돈을 풀었고 그 돈이 돌아다니면서 물가가 오른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뛰었고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는 이걸 안 알려줍니다. 한국 물가가 올랐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만 말하지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는 잘 안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만 유독 힘든 것 같고 우리나라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오히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뉴스만 보면 한국이 제일 심각한 것 같잖아요. 이게 뉴스의 함정입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안하다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불안은 조심하라는 신호니까요. 위험이 있을 때 불안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실제 상황에 맞는 불안인지 아니면 과장된 정보 때문에 생긴 불안인지를 구분 못할 때입니다. 진짜 위험하면 불안해야 맞죠. 그런데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무서운 뉴스 때문에 불안해하는 건 쓸데없이 마음만 상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불안은 제가 보기에 후자에 가깝습니다. 실제보다 더 무섭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뉴스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뉴스가 말하는 것과 실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요. 이걸 아시면 적어도 헛된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뉴스 보실 때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건 그냥 자극적으로 쓴 거구나 하고 걸러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경제를 오래 지켜보면서 하나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섭다고 도망가고 좋다고 달려들지만 큰 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자금들, 수십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 이런 곳들은 뉴스 헤드라인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숫자를 봅니다. 이 나라에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위험은 얼마나 되는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는가, 이것만 따집니다. 감정이 없어요. 애국심도 없고 호감도 없고 편견도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봅니다. 그래서 돈의 움직임을 보면 진짜가 보입니다.
뉴스는 감정을 건드리지만 돈은 진실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아무리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떠들어도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건 진짜 위기가 아닌 겁니다. 말로만 위기지 돈은 안 빠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반대로 뉴스에서 별로 안 다뤄도 돈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뭔가 있다는 신호예요. 큰 돈은 말없이 움직입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한참 전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가 떠들썩해지는 건 그 다음이에요. 돈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나중에 따라갑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2024년 외국인 직접 투자가 345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45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그 전해에도 300억 달러를 넘겼고 2년 연속으로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설이 나오는데 정작 돈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뉴스가 맞는 건지 돈이 맞는 건지 저는 돈이 맞다고 봅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투자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위험한 곳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밤새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하고 검토를 거쳐서 투자를 결정해요. 온갖 수치를 다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그래도 괜찮겠다 싶을 때 돈을 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돈을 넣고 있다는 건 적어도 그들 눈에는 한국이 괜찮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들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돈에도 성격이 있거든요. 잠깐 왔다가 빠지는 투기성 자금이 있고 오래 머무는 장기 투자 자금이 있습니다. 투기성 자금은 주식 좀 사뒀다가 오르면 팔고 나가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바람 불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돈은 성격이 달라요.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이고 사람을 뽑는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못 빼가는 돈입니다. 공장 지어놓고 다음 달에 철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한국을 오래 보겠다는 뜻이에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는 돈이 특히 많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 쪽에도 돈이 몰리고 있어요. 이런 분야들은 단기간에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최소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연구개발도 해야 하고 생산시설도 갖춰야 하고 사람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 긴 호흡의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건 세계 자금이 한국의 미래를 나쁘지 않게 본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은 흔들려도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넣는 겁니다. 물론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당장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장보기가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곧 무너진다. 이런 말은 실제 돈의 움직임과 맞지 않는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뉴스는 불안하게 말하는데 돈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헛된 걱정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지금 한국일까요?
세상에 투자할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왜 글로벌 자금이 한국을 다시 쳐다보기 시작한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좀 길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전자제품의 두뇌예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요즘은 밥솥에도 들어갑니다. 전자제품이라면 다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한창 뜨는 인공지능, 이거 들어보셨죠? 챗GPT라고 질문하면 대답해 주는 거요. 이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반도체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무 반도체가 아니라 아주 고급 반도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반도체 때문에 난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손에 꼽아요. 한국이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1위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인데 이걸 한국만큼 잘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에요. 공장 짓고 기계 들여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게 한국에 있어요. 요즘 인공지능 얘기 많이 들으시죠?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특별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빠르고 똑똑한 반도체입니다. 보통 반도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훨씬 빠르게 처리해요. 인공지능이 생각하려면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점유율의 95%를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올수록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잘나도 중국이 아무리 커도 이 부품은 한국에서 사가야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잘 나가는 회사들 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삽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를 쥐고 있는 나라에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한국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이라는 건 물건이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원자재 캐서 부품 만들고 조립하고 배달하는 이 모든 과정을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 경제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싼 곳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만이었어요. 중국에서 만들면 싸니까 다들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위험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중국 공장이 문 닫으니까 전 세계가 물건을 못 받았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었어요. 그때 모두가 깨달은 겁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싼 곳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값이 좀 비싸도 안전한 곳에서 만들겠다는 거죠. 한국이 딱 거기에 맞아요. 기술도 있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갑자기 이상한 일을 벌이지도 않으니까요. 정치적으로 불안하지도 않고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도 유럽도 한국과 손잡고 싶어 합니다. 반도체든 배터리든 중요한 건 한국에서 만들자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어요. 세 번째는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하는 걸
다른 나라가 대신할 수 있으면 돈이 굳이 한국으로 올 필요가 없겠죠. 더 싸고 편한 데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잘하는 분야들은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습니다. 배 만드는 거요. 한국이 세계 1위예요. 큰 배, 특수한 배를 한국만큼 잘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엄청난데 이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손에 꼽습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대부분 한국 회사들이 만듭니다. 잠깐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자금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익을 따져서 움직여요. 미국 자금이 한국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되니까 오는 겁니다. 그 냉정한 돈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돈 되는 나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세계가 보는 시선에는 꽤 차이가 있어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한국은 이제 끝났다. 젊은 사람들도 다 떠나고 싶어 한다.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살기 팍팍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매일 힘드니까 나라 전체가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돈의 시선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2년 연속 역대 최대 투자가 들어왔다니까요. 이 두 가지 시선의 차이를 아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주가도 출렁이고 뭔가 위태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요. 뉴스에서 환율 1450원 찍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도 일단 무섭잖아요. 숫자가 크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신 거 당연해요. 그런데 흔들린다는 것과 무너진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과 배가 뒤집어지는 건 다르잖아요. 바다에 나가면 배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파도가 치니까요. 문제는 뒤집어지느냐 아니냐예요. 지금 한국은 흔들리고 있을 수는 있어도 무너질 상황은 아닙니다. 뒤집어질 배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만드는 나라와 안 만드는 나라.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있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은 후자입니다.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철강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고 가전제품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융은 바람 불면 흔들리지만 제조업은 쉽게 안 무너지거든요. 금융은 숫자 노름이에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은 다릅니다. 공장이 있고 기계가 있고 기술이 있고 숙련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뿌리는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외환 보유고가 탄탄합니다. 외환 보유고라는 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국 돈이에요. 주로 달러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금 같은 겁니다. 나라도 비상금이 필요해요. 갑자기 외국에 돈을 갚아야 할 때, 수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을 때, 이럴 때 쓰는 돈입니다. 한국은 이 비상금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1997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한국은 이 비상금이 거의 바닥났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은 있는데 달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IMF한테 돈을 빌려야 했고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금 모으기 운동까지 했잖아요. 지금은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때 호되게 당하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모은 거예요. 지금은 비상금이 충분합니다. 갑자기 뭔가 터져도 버틸 수 있어요. 또 하나 한국은 위기를 겪어본 나라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런 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1997년에는 정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2008년에도 전 세계가 흔들렸고요. 코로나 때는 경제가 아예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버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라도 사람처럼 경험이 쌓이면 면역이 생깁니다. 갑자기 뭔가 터져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거죠. 한번 겪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흔들림이 있어도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는 겁니다.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요.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있어요. 고령화도 심각하고 출산율도 걱정이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집값도 문제고 빚도 많고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과 나라가 당장 무너진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문제는 천천히 풀어가면 되는 거고 무너지는 건 손 쓸 틈도 없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전자 쪽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아요. 경제를 오래 지켜보다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진짜 위험할 때는 뉴스가 오히려 조용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진짜 무너질 때는 뉴스 낼 겨를도 없어요. 너무 빨리 무너지거든요. 뉴스가 시끄러울 때는 대부분 지나가는 파도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고 뉴스에 나온다는 건 아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국 경제 뉴스가 시끄럽죠. 그건 역설적으로 아직 괜찮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진짜 무너질 때는 뉴스 볼 겨를도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어쩌라는 거냐고요. 나라 경제가 괜찮다는 건 알겠는데 내 지갑은 여전히 얇고 노후 걱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나라 경제와 개인 살림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고 내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물가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이렇게 하라, 돈을 저기에 넣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릴 위치도 아니고 그건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여유 자금이 있고 어떤 분은 없고 어떤 분은 빚이 있고 어떤 분은 연금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좋을지요. 이게 어쩌면 투자 방법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무섭게 만드는 뉴스, 걱정하게 만드는 뉴스,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뉴스니까요. 클릭을 받아야 하니까 계속 자극적인 이야기를 내보냅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시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뉴스 볼 때마다 불안하면 하루하루가 고달파요. 그러지 마세요. 뉴스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실제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 빠지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 감이 옵니다. 돈이 빠지면 진짜 위험한 거고, 돈이 들어오면 뉴스가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많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뉴스를 해석하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뉴스를 안 보실 수는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볼 때 걸러서 보시는 겁니다.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쪽을 보세요. 예를 들어 환율이 올랐다고 하면 왜 올랐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해져서 그런 건지, 한국만 유독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걸 구분할 줄 아시면 쓸데없는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대부분은 세계적인 흐름 때문이에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알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 노후 자금의 마음 관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모아둔 돈을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이 돈이 줄어들면 어쩌나, 물가에 다 녹아버리면 어쩌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후 자금이니까 더 그렇죠. 젊을 때 잃으면 다시 벌면 되는데 나이 들어서 잃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고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주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통장 잔고를 매일 확인하는 건 주가를 매일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변동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출렁이게 됩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때마다 기분도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당장 쓸 돈이 아니잖아요. 노후 자금은 오래 두는 돈이에요. 긴 호흡으로 보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경제도 오르락 내리락하고 돈의 가치도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짧게 보면 불안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어디론가 흘러가요. 물가가 오르는 건 맞지만 그래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잖아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길게 보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흐름을 믿고 기다리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매일 확인하면서 조바심 내는 것보다 믿고 기다리는 게 마음 건강에도 실제 결과에도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으셨습니까? IMF도 겪으셨고, 금융위기도 겪으셨고, 코로나도 겪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는데 결국 지나갔잖아요. 1997년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았는데 지나갔습니다. 2008년에 전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때 경제가 아예 멈췄는데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경험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뉴스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경험에 있어요. 여기까지 버텨오신 분들이에요. 이 정도 흔들림은 버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불안하게 말하지만 실제 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한국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위기다, 비상이다. 이런 말이 매일 나오니까요. 그런데 실제 돈의 흐름을 보면 다릅니다.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로요. 3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조 원이 넘는 돈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뉴스만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돈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왜 한국인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다른 나라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첨단 반도체는 한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95%를 한국이 만듭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역량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한국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비상금도 넉넉하고 위기를 겪어본 경험도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가 넘고 위기 대응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흔들림과 무너짐은 다릅니다. 지금 한국은 흔들리고 있을 수는 있어도 무너질 상황은 아닙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과 뒤집어지는 건 다른 겁니다. 네 번째,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말고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를 보세요. 외국인 투자가 빠지는지 들어오는지 그것만 봐도 감이 옵니다. 노후 자금은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기다리세요. 매일 확인하면 마음만 힘들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버텨온 세대입니다. IMF도 겪고 금융위기도 겪고 코로나도 겪었어요. 그때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 변화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만 보고 불안하셨던 분들께 돈은 이미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뉴스가 전하는 불안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을 아시면 불안이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막연한 걱정은 줄어드실 거예요. 뉴스 보실 때 좀 더 차분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건 자극적으로 쓴 거구나. 실제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걸러서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불안에 휘둘리면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하게 됩니다. 겁먹고 판 다음에 오르면 후회하고 겁먹고 샀다가 내리면 또 후회하고 이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 짧게 보면 출렁거리지만 길게 보면 결국 흘러갑니다. 여기까지 버텨오신 분들이에요. 앞으로도 버티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가는 언제쯤 잡히는 걸까? 요즘 장볼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과일 가격 보시면 손이 안 가시잖아요. 고깃값 보시면 한숨 나오시고요. 도대체 이 물가가 언제쯤 잡히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잘 안 다루는 물가의 진짜 이야기를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와닿으셨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끄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